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화려함이 지나간 자리에 싱그러운 초여름의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5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2028 G20 정상회의 공동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성,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을 앞세워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수와 광주 주요 거점을 연계한 분산형 운영 모델까지 제시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홍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2028 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도청에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기본 구상안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남 광주 공동 유치 전략과 운영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등 지역 주요 거점을 연계한 분산형 국제행사 운영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또 전남 광주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상징성을 갖춘 지역인 동시에 국내 최대 신재생 에너지 기반과 풍부한 문화 자원을 갖춘 점도 강점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2012 여수세계 박람회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회의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가 현실화될 경우 관광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과 국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유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유치 추진이 전남 광주의 국제도시 위상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역사를 책으로만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기억하는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은 제주 4.3과 여순 11구의 현장을 직접 찾아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화린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교육원이 도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 역사 체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일원에서 운영됐습니다. 캠프는 제주 4.3과 여순 11구의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들이 역사적 아픔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제주 4.3 평화공원과 북천 너분송이 기념관 등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의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제주 4.3 생존자의 증언을 직접 들으며 역사의 비극을 보다 생생하게 체감하는 시간도가 이어졌습니다. 또 제주 항일기념관과 알뜨르 비행장, 서다로름 학살터 등 주요 역사 현장을 둘러보며 근현대사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체험 중심 역사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이 지역과 시대의 아픔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산사태 대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산림, 인접 지역의 재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부지방산림청이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방 점검부터 주민 대피 지원까지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재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남 광주권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사방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전남도청에서 산사태 재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우기 전까지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예방과 대응, 협업 강화와 사후 관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산림청은 영암과 순천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과 사방댐 등을 중심으로 배수로 정비와 시설 점검,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공사도 장마철 이전까지 마무리해 2차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오는 10월까지 산림재난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림재난대응단 등을 현장에 투입해 취약지역 순찰과 주민 대피 지원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장 대응 인력들은 집중호우 발생 시 산사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응급조치와 안전관리에 나서게 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력 단절 예방부터 현장 채용까지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의 장이 여수시에서 마련됐습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함께 연결하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면접과 진로 상담, 미래 산업 특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취업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현장에 홍경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성 일자리 확대와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여수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여성의 내일,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2025 제1회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현장 채용과 취업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박람회는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자를 비롯해 구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채용관과 취업준비관, 지역정보관 등 70여 개 부스가 마련돼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수와 광양 지역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사무직과 보건의료직, 제조,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인공지능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미래산업 변화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한 특강도 열려 구직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 특별관도 운영돼 경력 단절 예방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장 면접과 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여성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전남의 정책과 현안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남 곳곳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전남도 의회 임형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남 도민, 특히 광양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양 출신 임형석 도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을 기와 그 의견을 대변할 정직한 입으로 지난 4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그 결과물 중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남은 학령 인구 감소와 이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특히나 우리 이제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 16개 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곧 지역의 지역 교육 환경 위축으로 좀 이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좀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이 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저출산 극복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서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기준을 기존 셋을 가진 부모 가정에서 이제는 둘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준을 확대하고 넓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 전라남도의 인구 학생 수 중에 80% 이상이 이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수혜 대상 기준을 둘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대상도 확대를 했고,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자녀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좀 한다는 우리 프라이드를 좀 내세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출산 장려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지원을 받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전남교육청에서도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작년 26년도 사업비니까 우리 25년도에 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일단 예산 25년도에서 심사할 때는 빠져 있었어요. 본예산이 적용이 되지 못했군요. 하지만 이제 이번 6월 달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했다고 집행부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말씀드렸던 초중고에 대한 신학기 준비물이나 우리 기숙사 지원비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확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뭐 교육비를 조금 지원한다. 이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가 또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조례가 저출산 대응이나 지역 정착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는지요? 저희 전라남도 의원이 총 61명입니다. 그렇죠. 네, 61명인데 그 중에 5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95%, 네. 예, 90%가 넘네요. 예, 그만큼 도의회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우리 돈을 지원하는 금전적인 사업을 넘어서 전남에 살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복지망을 촘촘히 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전남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고 전남의 미래는 교육이 있다는 가치를 현장에서 좀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현장에서 들었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의 목소리 중에 특히 기억 남는 게 있으실까요? 저희 사업이 이제 24년도부터 중학생들 체험학습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만나 뵀던 분은
자기 자녀가 이제 그 사업을 혜택을 받은 거예요. 3학년 아이가 수학여행 갈 때.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고 요즘 학교가 좋아졌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녀가 3명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다자녀. 아빠가. 네, 저만 받는 혜택이 좀 아까워서 여기 대중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신 세 자녀 아빠는 틀리다고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번 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 58명의 의원님들이 또 함께 발의해서 참여할 만큼 공감대가 컸는데요. 그만큼 전남의 인구 문제와 교육 부담 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회조사 2025년도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 그 다음에 교육비 부담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지역 내에서는 마이스터고나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좀 취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 보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이제 현금 지원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닌 야간 돌봄 서비스나 네, 이제 오늘 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전남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죠. 돌아오는 7월 1일부터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남의 많은 분들께서 전남이 더 소외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치열하게, 더 날카롭게 지역을 위해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전라남도 의회 이명석 의원과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초여름을 알리는 광양시 대표 특산물 매실이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광양 매실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재배돼 진한 향과 높은 구연산 함량을 자랑하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명품 매실로 인정받으며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다양한 농가 지원과 온 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통해 매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확대에 힘쓸 계획입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과 신안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가 칠발도 등대 유휴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노후시설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천연기념물인 신안 칠발도 바닷세류 번식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세 기관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칠발도의 자연환경 개선과 안전한 연구 관리 기반 마련에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존에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체육인들과 함께 전남 광주 통합 이후 지역 체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체육회 통합에 따른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는데요. 참석자들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정적인 체육회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최근 여행 트렌드는 바쁘게 돌아다니는 관광 대신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체류형 휴양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어촌 마을들이 MZ세대와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고품격 K-어촌 스테이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여러분, 최근 여행의 트렌드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 꼽으라면 단연 체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유명한 곳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관광보다는 마음에 드는 어느 한 곳에 짐을 풀고 그곳의 공기를 온전히 느끼며 머무는 휴양을 선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촌마을은 그런 갈증을 채워주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참 예쁜데 잠잘 곳이 마땅치 않네, 혹은 조개줍기 체험은 재밌는데 씻고 쉴 공간이 부족하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고민은 점점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K-어촌 스테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마을당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낡은 시설을 완전히 털어내고요.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열광할 만한 고품격 스테이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정된 4곳의 마을은 저마다의 지리적 강점을 극대화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장사마을, 이곳은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워케이션의 성지로 탈바꿈합니다. 창밖으로 탁 트인 동해안을 보며 화상회의를 하고 업무가 끝나면 바로 바닷가를 산책하는 삶, 단순한 숙박을 넘어 완벽한 사무환경까지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남 한평의 석두마을, 이곳은 서해안의 낙조를 품은 프리미엄 캠핑장으로 거듭나는데요. 노후한 카라반을 치우고 요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감성 글램핑 시설을 도입해 인생샷 명소로 만들 계획인데요. 여기에 낚시 마니아들의 성지인 경남 거제의 개도마을은 전문 낚시 베이스 캠프로, 5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남해 문학마을은 생태 관광과 고급 숙박을 결합한 프리미엄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어촌마을의 리모델링 소식이지만 그 본질은 공간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어촌이 거친 바다와 싸우는 삶의 터전이었다면 이제는 도시민의 결핍을 채워주는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의 무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내기 불편한 어촌이 아니라 파도 소리와 함께 업무를 보고 고급스러운 글램핑장에서 노을을 감상하는 어촌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고요함 속에 응축된 매화의 생명력부터 섬 시리즈까지 목향 속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삶으로 체화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허달재 작가의 예술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동양회화의 한 축을 이루는 수묵화는 먹과 여백만으로 자연과 인간의 내면을 담아냅니다. 단순한 색의 절제가 아니라 정서와 흐름을 그려내는 깊이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는 전통을 토대로 시대의 결을 담아낸 새로운 수묵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달재 작가는 이런 변화 속에서 고유한 미감을 길어올리며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이어온 작가입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문인화의 정신을 몸에 익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세계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수묵의 가치를 넓혀왔습니다.
의제 허백년 선생의 제가 장손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할아버지의 작품 하신 것을 보고 또 그려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매화와 모란, 돌과 섬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아냅니다. 아까 작가가 느낀 것을 작품으로 옮기려면은 서양에 없는 긴 붓으로 그 훈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서양에는 없던 느낌, 서양화에서는 좀 덜 느낄 수 있는. 특히 매화는 정중동의 미학을, 돌은 시간의 축적과 자연의 근원을, 섬은 마음으로 유영하는 사유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을 넘어 마음으로 거니는 또 하나의 세계를 그려낸 것입니다. 그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남정화의 어떤 기운생동, 필력이나 기운생동이나 정과 동이 잘 어울리는 그런 화풍과 그림이 그 자체 그 전통에서 현대로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져 가지고 요즘은 자꾸 필력을 갖고 그리는 그림들이 전통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허달재 작가에게 그림은 그저 겉모습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의 그림은 주로 이제 섬 위주의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옛날 전통 산수화를 더 단순화시켜서 세색을 좀 더 강하게 한 그림이죠. 작가의 수묵은 우리 안에 잠재된 감각을 일깨우고 잊고 있던 내면의 풍경을 마주하게 합니다. 전통의 수묵에 현대적 감각이 더해졌습니다. 이 작가의 예술 세계가 은은한 묵향처럼 우리에게까지 퍼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29일과 30일에는 사전투표가, 6월 3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한 표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참여입니다.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마시고 꼭 투표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